일단 볼게요. 지금부터 할 얘기가 뭐냐면 수열이라는 거야. 수열. 일단 수열이 뭘 것 같아? 그 이름만 딱 듣고 드는 생각이 있니? 수열. 숫자가 그렇지, 맞아요. 정확해요. 숫자를 나열합니다. 얘는 수를 뭐 해주세요? 나열해 주세요. 수를 나열해 주세요. 이걸 가지고 수열이라고 해요. 수를 나열한 걸 가지고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는 특정한 규칙에 따라 수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해 놓은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봐봐. 여기에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4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이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규칙들이 보이지? 네. 맞아요? 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20%죠. 그렇지, 이씩 커지고 있어요. 그렇지? 이씩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숫자가 뭔지 충분히 내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숫자 뭘 것 같아? 10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다음 번 12, 그 다음에 1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수열이라고 부르. 어려워? 쉬워? 되게 쉬워. 수열은 되게 쉬운 거야. 이제 용어 정리 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잘 봐봐. 여기는 얘를 이렇게 수가 쭉 나열된 거에 첫 번째 있는 숫자라는 거지. 첫 번째 있는 숫자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항이라고 불러요. 첫째 항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뭐라고 불러? 둘째 항이라고 불러.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도 불러요. 제1항. 얘는 제2항.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도 불러요. A1입니다. A2입니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A1, A2 이런 기호가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얘는 그냥 A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구나, 그냥 첫 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이구나, 첫 번째 항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쭉쭉 갔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A의 20번째 항은 뭐가 될 것 같아? 20, 40. 40 될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20번째 항이 됐으면 여기는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 40이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찾았니 규칙이? 얘는 이렇게 바라봤니 혹시? 2 곱하기 1, 얘는 2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가가지고 얘는 2 곱하기 20이 될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은 얘는 40이 됩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쭉쭉쭉 더 가가지고 그냥 n번째 항을 생각해. n번째 항. n번째 항이 됐대. 그럼 여기 얘가 쭉쭉 더 와가지고 여기는 이 항이 얘가 뭐가 될 것 같아? 2n. 그렇지. 2n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좀 더 가자. an 플러스 1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2에 n 플러스 1이 됩니다. 2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얘가 뭐라고? 그냥 수열이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수열을 배우는 그 가장 중요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여기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할 거야. 봐봐. 내가 AN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2N입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오케이? 요것만 알고 있었다면 세 번째 항이 뭘까요? A3이 뭘까요? 이렇게 불러주면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6이 될 거야. 바로 알 수 있잖아. 47번째 항이 뭘까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다 47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뭐가 될 거야? 94가 될 거야.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n번째 항 하나만 내가 어떻게든 구해낼 수 있다면, 다시 n번째 항 하나만 구해낼 수 있다면 나는 모든 항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요 n번째 항, 여기는 얘가 제일 중요한 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얘를 특별히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일반 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오케이? 일반. 그래서 수열의 일반 항을 A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걸 내가 구하는 게 수열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됐나요?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긴 얘가 1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4였대, 그 다음에는 9였대, 그 다음에는 16이었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어떤 수열이 있었나 봐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 n번째 항은 뭐가 될 것 같아?
다시 봐봐. 얘는 규칙을 잘 생각해봐. 요거랑 특정한 규칙이라고 했어. 특정한 규칙. 이게 어떤 규칙에 따라 흘러가고 이 다음 건 뭐가 될 거 아니? 안 보인다. 25. 25가 될 거야. 뭐 어떤 규칙이야?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3 아, 그렇게 봤어? 얘는 사실 1의 제곱이잖아. 얘는 2의 제곱이잖아. 얘는 3의 제곱이잖아. 4의 제곱이에요. 얘는 5의 뭐야?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 n번째는 뭐가 될 거야? 그렇지, n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일반항 an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하나만 구해놨어. 이제 일반항이 뭐라고 알고 있어? 나는 n제곱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내가 7번째는 갑자기 궁금하대. 그럼 얼마가 되겠니? 4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11번째는 궁금합니다. 121이 됩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맞아? 그러니까 수열의 규칙을 바라보고 일단은 봐봐. 너희가 지금 할 일은 수열의 규칙을 바라보고 그 규칙을 바라보고 거기 있는 걔 일반항을 찾아주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수열 파트에서 너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수열은 뭐라고요? 수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규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야? n번째 항 일반항을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 규칙에 맞게 일반항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일반항을 가지고 다른 모든 항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봐봐. 선생님 여기서 AN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사실 여기는 얘를 내가 B1, B2, B3, B4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럼 얘는 BN이라고 하는 B에 대한 수열의 n번째 항이 됩니다라고 판단할 때 물론 C1, C2, C3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벳 A가 제일 먼저니까 그냥 A1, A2, A3 해서 AN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 뿐이야. 알았죠?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좀 작겠어요. 그래서 뭐 C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C3 오케이? n번째는 cn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작게 크게. 그래서 봐봐. 일단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규칙을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좀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조금 더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2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뭐라고 할까? 4였어요. 세 번째 항은 8이었습니다. 네 번째 항은 16이었고요. 다섯 번째 항은 32였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었대요. 이렇게 총 5개만 있었나? 딱 5개만 있었나?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일단은 일반항이 뭘 것 같아? 일반항이 뭐였죠? n번째 항.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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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될 것 같아? 이해? n제곱이 되겠죠? 네. 됐어요? 그래 2의 1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됐습니다? 네. 뭔지 알겠어? 네. 무슨 알겠니? 오케이. 일반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수열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일단 명칭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얘 몇 번째 항이라고 부른다고? 첫 번째. 첫 번째.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무한히 가는 수열도 있지만 이렇게 딱 5개에서 끝나는 이런 수열도 있어요. 이런 걸 유한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냥 항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그지 무한히 많은 거는 무한 수열 그다음에 이렇게 딱 5개 혹은 6개 7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 유한 수열이라고 불러. 유한 수열이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마지막 항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지막 번째 항이다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이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5개죠. 그래서 항수라고 하는 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얘는 5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용어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됐어? 얘들아, 잘 봐봐. 2에다가 다음 게 6이었어. 그 다음에 12였어. 그 다음에 20이었어. 그 다음엔 뭐 할까? 30이었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어떤 수열이 있었대. 이 수열의 규칙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일반항이 구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는 이 주어져 있는 이 수들을 분석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오케이? 분석을 해야 돼.
이게 뭐 그냥 2가 있구나, 6이 있구나, 12가 있구나, 20이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은 어떤 구성을,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숫자인지 그걸 분석해서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지? 얘는 사실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봐봐. 여기는 얘는 1 곱하기 2예요. 얘는 2 곱하기 3입니다. 얘는 3 곱하기 4고요. 얘는 4 곱하기 5예요. 얘는 5 곱하기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n번째는 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다 1 넣으면 1 곱하기 2가 되고 2 넣으면 2 곱하기 3이 되고 3 넣으면 3 곱하기 4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의 규칙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봐봐.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얘를 보고서 바로 내가 이렇게 얘의 규칙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것 같아요. 왜? 힘들어. 꽤 힘들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주지 않고 수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고등 수학에서는 이 특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거 있지. 특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몇 가지만 주냐면 딱 2가지만 줘요. 2가지. 얘는 차이가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그 규칙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 B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딱 2가지 상황으로 주는 거야. 봐봐, 우준아, 졸면 안 된다.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여기서 그래. 아니 운동기구 가지고 2개를 가지고 10시부터 계속 움직이니까 피곤해. 이 날씨에 계속 기원해. 자, 봐봐. 첫 번째, 수학에서 주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이런 거야. 1, 다음에 4, 다음에 7, 다음에 10, 다음에 13, 다음에 16, 다음에 19,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는 규칙. 이런 규칙은 뭐야, 지금? 얘랑 얘 차이가 얼마니? 3. 얘랑 얘 차이가 얼마야? 3. 얘랑 차이 3, 3, 3, 3. 그치? 차이가 일정하게 줍니다. 라는 이런 규칙의 수열을 우리한테 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는 게 뭐냐면 3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6이 있었어. 그 다음에 12가 있었어. 그 다음에 24가 있었고요. 48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또 수열을 줍니다. 이런 수열은 봐봐. 예분의 예 하면 얼마야? 2지. 예분의 예 하면 2지. 예분의 예 하면 얼마야? 2지. 예분의 예 하면 얼마야? 2지. 예분의 예 하면 얼마? 2지. 오케이? 전부 다 2예요. 그러니까 예분의 예, 분의 예라는 뜻 자체가 B라는 뜻이잖아. 예에서 예로 증가하는 비율 곱하기 200, 곱하기 200, 곱하기 200, 곱하기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B가 일정하게 준 형태의 수열이고요. 여기는 얘는 차이가 일정하게 준 형태의 수열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차가 일정하게 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B가 일정하게 준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너무 뻔한 거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차이가 같다. 같을 등자를 써서 차이가 같은 수열입니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B가 같다는 등비 수열입니다. B가 같다.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고 얘가 뭐겠어? 등비 수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런 게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오케이? 네. 어렵지 않죠? 차이가 일정한지 아니면 B가 일정한지, 차가 일정한지 B가 일정한지만 너희가 잘 확인해가면서 이게 어떤 수열인지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봐봐. 수열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 수열을 너희가 발견하면 일단 첫 번째로 그 규칙이 뭔지 발견하고 그 규칙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거야. 일반항이 몇 번째 항이라고 그랬니? n번째 항이라고 그랬죠? n번째 항이 일반항입니다. 지금 3번째 말이에요. 오케이? n번째 항이 몇 번째 항? 무슨 항? 일반항. 일반항이 몇 번째 항? n번째 항.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게 우리의 뭐가 됩니다?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수열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수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등차 수열에서 여기는 얘 일반항을 내가 구하고 싶대. 이런 상황이래. 그럼 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봐. 오케이? 일단 봐봐. 여기는 얘 차이가 지금 얘 플러스 3이지. 여기 플러스 3이지. 플러스 3이에요. 여기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각 항이 전부 다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n번째 항은 요 3을 몇 번 더하면 될까? N번. n번 더하면 될까? 이게 두 번째 항이거든.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한 번만 더했어. 네. 세 번째 항 1에다가 3을 몇 번 더했어? 두 번 더했어. 네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몇 번 더했어? 세 번 더했지. 맞아?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항에다가 이 3이라고 하는 걸 몇 번 더하면 걔가 n번째 항이 될까요? N-. 그렇지. n-1번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우리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이 차이가 같은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오케이? 공차를 몇 번 더해주세요? n-1번 더해주세요. 어디다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번, n-1번 더해주세요. 그럼 뭐가 됩니다? 얘가 일반항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항을 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일반항 하나 알면 내가 몇 번째 항이든 전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했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하나만 더 연습해. 여기서 등비 수열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 어차피 이 특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거 오늘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등차 수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너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알았죠? 한번 가볼게요. 봐봐.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3이 있었어. 그 다음에 1이 있었어.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있었어.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어떤 수열이 있었대. 오케이?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일까? 여기서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2 한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2 한 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2 한 거. 마이너스 2 한 거잖아. 공차가 얼마니? 그렇지. 공차가 뭐였어? 마이너스 2였어. 얘 첫째 항은 뭐였어? 3이었거든. 그러니까 얘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요? 그 3에다가 저 공차를 몇 번만 더하면 된다며. n-1번만 더하면 된다며. 그치?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2에 n-1입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네. 네, 십자체를. 그럼 여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n에다가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됐어? 실제로 만나봐봐. 여기다 1 집어넣어봐. 3 나오니? 나오네요. 2 집어넣어봐. 1 나오죠? 3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만 알면 내가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를 조금 일반적으로 접근해볼게요. 봐봐. 여기 첫 번째 항이 있어. 두 번째 항이 있어요. 세 번째 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이 있어. 다섯 번째 항이 있어.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n-1번째 항이 있고 여기 n번째 항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는 얘가 지금 an이라는 수열이 지금 등차 수열입니다라는 조건을 나는 받았어.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차이가 요 차이랑 요 차이랑 요 차이랑 요 차이들이 전부 다 같을 거란 말이야. 그 차이들을 내가 D라고 한번 해볼게. D. 다 D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공차는 보통 D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공차가 지금 얼마인 상황이야? 공차가 D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 첫째 항은 A1은 보통 이제 그냥 A라고 표현해. 첫째 항이 A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는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걔 일반항 AN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번.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걔가 뭐가 됩니다? 일반항 AN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됐어? 못 때린 거 아니지? 이해됐어?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 3이 있었어. 7이 있었어. 11이 있었어. 15가 있었어. 이렇게 가는 수열의 일반항 AN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해보세요. 일단 공차가 얼마야? 4죠. 첫째 항이 얼마니? 3이요. 3이지. 3에다가 그러면 4를 몇 번 더해야 돼? n-1번에 4를 더해야 되니까 n-1 4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4n-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 이게 일반항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보면 처음에 너희가 수열 처음에 바라보면 뭐 먼저 보라고 얘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라고. 근데 얘네들의 차이가 지금 다 똑같잖아, 그지?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얘의 일반항, 얘 공차가 지금 4였어요. 그래서 얘의 일반항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공식처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수열의 가장 기본입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볼게요. 머리에 닿는 거 머리에. 보자. 자, 수열의 일반항. 일단 여기서 지금 이런 표현을 봤어요. 이런 표현을 봤어. 봐봐. AN이라고 하는 건 n번째 항이라고 했고 여기 얘를 일반항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네. 거기는 걔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씌워줘요.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일반항으로 하는 어떤 수열이구나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가 2n 플러스 1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인 수열입니다라는 뜻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3이 됩니다. 네.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세요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일반항이 봐봐. 일반항이 AN이 2n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구해달라잖아. 그럼 첫 번째 항 얼마겠니? 2요. 2가 되겠죠? 네. 두 번째 항은 4요. 4. 세 번째 항은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항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나는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반항이 저렇게 4n-1이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 첫 번째 항 뭐가 될까? 3. 두 번째 항 7. 세 번째 항은 11이 됩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거 봐봐. 첫 번째 항 뭐가 될까? 그냥 얘는 1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 4요. 다시 마이너스 1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1이죠? 거기다 이 곱한 거 2가 되겠죠. 3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겠죠? 네. 됐습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거기다가 3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오케이. 다음.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뭘 구해달래요? 지금 문제에서 10번째 항 구해달래요. 그럼 그냥 얘네가 그냥 뭐 집어넣으면 됩니다. 10 집어넣으면 됩니다. 34가 되는 거야.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봐봐. 다음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 수열이 지금 뭐 어떤 수열인지 처음에 너희가 뭐가 해야 된다고? 이 숫자들의 구성을 분석해야 된다고. 네. 봐봐. 이 다음에 6이야. 4만큼 커졌어. 그 다음 또 4만큼 커졌어. 그 다음 또 4만큼 커지고 또 4만큼 커졌어. 네. 얘는 등차 수열이 이렇게 분명해. 공차는 얼마예요? 4요. 4입니다. 첫째 항은 얼마인가요? 2요. 2네요. 그렇게 찾아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요 수열은 어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커졌니? 네.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커졌어? 2분의 1. 계속 2분의 1씩 커지고 있다, 그지? 그냥 공차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첫째 항은 2분의 1. 2분의 1. 됐습니다? 됐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주죠. 첫째 항이 얼마 냈어요? 9라고 했어요. 네. 공차가 얼마네요?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1 더한 거니까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7.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이렇게 돼. 되게 쉽죠? 네. 이게 수열이야. 수열 진짜 쉬워.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래. 공차가 3이래요. 첫째 항 얼마? 마이너스 5요. 첫째 항 얼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2.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요. 9. 네 번째 항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되게 쉽죠? 다음 이제 일반항 구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항. 봐봐. 얘들아, 너희들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등, 차, 수, 열, AN은 첫째 항에다가 n-1번 d를 더해줍니다. 오케이? 이걸 꼭 기억해요. 오늘. 알았죠? 네. 공식처럼 a 더하기 n-1t, a 더하기 n-1t, a 더하기 n-1t. 오케이? 봐봐. 그러니까 봐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 얘들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뭘 알아야 돼?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등차를 알아야 돼. 네. 오케이? 첫째 항과 뭘 알면? 공차를 알면. 첫째 항 A랑 공차 D를 알면은 내가 뭘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첫째 항이 얼마야?
5지. 5에다가 n-1 d. 정리하면 뭐가 돼요? 2n 플러스 3. 괜찮니? 네. 이렇게 풀어. 어렵지 않죠? 네. 다음 거 한번 해보세요. 불러봐. 일반은 어떻게 될까? a는 10 플러스 10 플러스 n-1 n-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괜찮니? 정리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4 되겠죠. 세 번째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 그다음 네 번째 19번 문제 어떻게 될까? 1번은 어떻게 될까? 2 플러스 2 플러스 n-1 n-1 곱하기 1이요. 1 이렇게 되겠어. 왜? 공차가 뭐야? 2. 딱 봐도 그냥 1이잖아. 맞아? 공차 먼저 구해놓고 생각하고. 다음 요건 어떨까? 마이너스 4 플러스 n-1 마이너스 4 플러스 n-1 곱하기 2요. 2가 됩니다. 됐나요? 정리하면 뭐가 돼요? 2n 1 플러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됐네요? 원래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뭐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1차식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다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등차 수열이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네. 지금 등차 수열은 일반항 이렇게 구합니다. 요 한 가지 방법만 일단 기억해. 여기 좀 많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거에 대한 응용이라든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알았죠? 네. 쭉쭉 넘어가. 자, 다음 수열에 뭘 구해주세요? 공차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얘가 첫째 항이래. 등차 수열이라고 줬고 첫째 항이래. 여기 얘가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래. 그치? 그럼 봐봐. 여기 첫 번째 항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네. 그죠? 근데 얘가 지금 4라고 했고 여기 얘가 13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 한 게 얘일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여기다 뭐 한 게? 3D를 해준 게 13입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겠네? 네. 이해돼요? 찾을 수 있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3D가 뭐가 되니까? 9가 되니까 D는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네. 아니면 무적의 방법. 무적의 방법. 봐봐.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1번. 일반.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일반.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일반항을 구해.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AN은 뭐가 될까? 아 일반항을 지금 구할 수가 없겠구나. 공차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치? 맞아요? 공차를 알아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겠다. 공차 구하는 거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의 항 차이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의 항 차이나? 3이요. 3개의 항 차이 나죠? 네. 그냥 첫째 항이 네 번째 항이니까 3개의 항 차이 나잖아. 그치? 맞아? 3개의 항 차이 나면 3D잖아. 3D. 맞아요? 3D가 몇 차이 나요? 9 차이 나요. 맞죠? 그러니까 D는 3이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하면 됩니다. 네. 됐나요? 네. 넘어가자. 그럼 요거 볼까? 얘는 이게 지금 뭐야? A3이죠. 세 번째 항이야. 얘는 일곱 번째 항이란 말이야.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개의 항 차이 나요? 4개. 4개의 항 차이 나죠. 4개의 항 차이인데 실제 숫자 몇 개 차이 나? 20 차이 나지. 네. 맞아? 네. 4D가 20이라는 뜻이지. 네. 그럼 D는 얼마겠어? 5요. 5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차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다시 줄어드는 거. 예를 들어서 봐봐. A 11이 13이래. 그 다음에 A 15가 뭐라고 할까? 5래. 이렇게 줄어들었어. 오케이? 네. 공차가 얼마일까? 얘랑 얘 봐봐. 몇 개 항 차이 나요? 4개. 4개 항 차이 나. 그럼 얘랑 얘랑 4D 차이 날 거야. 네. 그지? 플러스 4D 차이 날 거야. 근데 여기 얘가 몇 차이냐? 마이너스 8이잖아. 그지? 네. D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럼 공차 찾기는 되게 쉬워요.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항의 수 차이 나는 거랑 여기 실제로 몇 차이 나는지 그거 가지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나요? 이제 등차 중앙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쭉 넘어가서 유형 문제로 가봅시다. 진짜 쉽다 그지? 진짜 쉬워요. 근데 처음에 이거 되게 쉽다고 이거 되게 간과하다 보면 갑자기 난이도 갑자기 빡빡 올라간다. 네. 수열에서 되게 많이 무너져요. 수열 되게 어려워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열 진짜 어려워해. 알지?
그러니까 쉽다고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개념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봐봐.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대.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3n 더하기 5라고 주어졌어. 나는 일반항 하나만 알면 무적이야. 왜? 다 구할 수 있거든. 모든 항 다 구할 수 있어. 얘는 몇 번째 항이래? 첫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이래? 5번째 항이래. 첫 번째 항과 5번째 항을 구해서 더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항 얼마니? 8이. 일단 1 넣으면 되지? 네. 맞아? 그럼 8이 될 거야. 첫 번째. 그럼 다섯 번째 항 여기다 뭐 넣으면 돼? 5 넣으면 되지? 그럼 15니까 뭐가 될 거야? 20이 될 거야.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다? 28입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쉽죠?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그 다음 얘는 등차 수열 아니네요. 그냥 일반항을 찾아주세요. 얘는 특별한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 이거 되게 어려워 보여. 그치? 그래서 힌트를 좀 줄게.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자. 규칙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을 때 방법 중에 하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분모는 규칙이 뭐예요? 30 증가. 아, 얘는 3증가지만 얘는 5증가잖아. 얘는 또 7증가. 제곱. 그렇지. 얘는 1제곱이고 2제곱이고 3제곱이고 4제곱이죠? 네. 맞아? 얘는 n제곱이 n번째 하면 n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분자를 볼게요. 분자. 1, 3, 5, 7. 몇씩 증가해요? 20. 2씩 증가하네. 무슨 수열입니다? 등차. 등차 수열입니다. 첫째 항이 뭔가요? 1이네요. 그지? 네. 위에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 공차가 얼마였어? 2였지? 네. n-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맞아? 계산해보면 뭐가 돼? 2n-1. 그러니까 얘는 n제곱분의 2n-1. 여기는 얘가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라인도 갑자기 좀 올라갔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규칙을 찾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 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요거 두 개만 다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수열에서 그나마 좀 찾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요 정도는 너희가 쉽게 찾아주세요. 직접 찾아주세요라는 의미로 내기도 합니다. 알았죠?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그마 가면은 연습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수열의 합쪽 파트에서 이런 거 연습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알았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자. 그럼 이런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 그지? 규칙이 되게 어려워 보여. 이거 찾아낼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찾기가 좀 힘들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얘는 100 더하기 1이죠. 네. 얘는 1000 더하기 1이죠. 얘는 10,000 더하기 1이에요. 네. 그지? 얘를 내가 10의 제곱이라고 써 보통은. 얘는 10의 세제곱이라고 써요. 얘는 10의 4제곱이라고 씁니다. 네. 그지? 됐어?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n번째는 뭐가 될까요? 10의 n 더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반한 a, n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그죠? 네. 됐습니다. 여기 n 더하기 1인 이유 알겠지? 얘 몇부터 시작하니까? 2부터 시작하니까. 네. 하나 더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만하고요. 다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진짜 쉬운 것만 배우고 끝날 거야. 오케이? 진짜 쉬운 것만 배우고. 등차 중앙 이런 것부터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4시입니다. 네. 알죠? 보자. 수열 이렇게 돼 있는 이 수열이래. 그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 숫자들에 대한 구성을 먼저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 다음에 뭐예요? 7이네요. 5 증가했어요. 또 5 증가했어. 또 5 증가했어. 또 5 증가했어. 계속 5씩 증가하니까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네. 맞아요? 공차가 얼마입니다? 5입니다. 첫째 항은 얼마예요? 2네요. 그죠? 그럼 얘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요? 2에다가 더하기 n-1에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정리해주면 뭐가 됩니다? 5n-3이네요. 아하, 여긴 얘가 5였고 얘가 마이너스 3이었군요. 이게 쉬워, 그지? 됐죠? 네. 넘어가서 중요 써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그냥 풀어볼래요? 볼게요. 일단 이런 거 구할 때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1번. 다시 일반항 등차 수열을 봤어? 일반항을 구해야 되나 안 구해야 되나 먼저 생각을 해봐요.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반항 무조건 구한다고 생각해. 알았지? 일반항 제일 중요해요. 그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였어. 그 다음에 공차가 뭐였어? 3이었어. 이게 일반항 a, n이래요. a는 뭐가 됩니다? 3n? 3n?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19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가? 얘가 19가 되는 그
n 값이 몇 번째인가요? 이게 지금 궁금한 거겠지? 네. 됐어? 이거 넘어갑니다. 24가 되고요. 3으로 나눴어요. 얼마야? 8이 되면 그죠? 그럼 얘는 8번째 항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그럼 다음 보자. 63번 보세요. 63번. 봐봐 이제. 등차 수열에 등차 수열 네.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랑 뭘 알면 된다고 했어? 첫 번째 항이랑 그렇지. 공차. 첫 번째 항과 등차 요거 두 개만 알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 딱 두 개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뭘 줬어요? 네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을 줬어요. 네. 오케이? 그럼 아까 했듯이 잘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차이는 몇 차이나요? 3 차이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나요? 9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차는 얼마였겠어? 3이었을 거야. 바로 나오니? 다시 항의 개수 몇 개 차이 납니다? 3개 차이 납니다. 그럼 실제 숫자 몇 개 차이 나요? 9개 차이 나요? 9 차이 나요? 3D가 9네요. 3D가 9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D는 3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 근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실 뭐냐면 이거예요. 일반항을 모르면 항상 가정해놓고 그냥 세팅해요. 무슨 말이냐면 AN을 그냥 A 더하기 N-1D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봐. 나는 현재 이 A라는 값과 이 D라는 값을 구해야만 얘의 일반항을 완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지수가 몇 개 있는데요? 2개 있는데요. 식을 몇 개 준 거예요? 2개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일단 4를 넣어봐. 그럼 뭐가 돼? A4는 A 더하기 뭐가 돼? 3D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3D가 얼마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몇이었어? 7이었지? 그럼 A 더하기 뭐가 되겠어? 6D 이렇게 되겠네. 얘가 몇이야? 19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놓고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랑 D 못 구하면 바보잖아.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몇 개를 구해야 돼? A랑 D 두 개, 문자 두 개 구해야 돼. 식 두 개를 찾으면 문자 두 개를 해결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몇 개를 줬다고요? 식을 두 개를 줬다고요. 식을 두 개를 줬으니까 그 두 개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여기 식이랑 여기 식 두 개 나오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풀면 돼. 아래 식에서 위에 식을 빼보세요. A랑 A 없어지고 이거 빼면 뭐가 됩니다? 3D가 되겠죠? 얘랑 얘 빼면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식이죠. D가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D가 3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9가 됩니다. A가 몇이었겠어? 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첫째 항과 공차 다 찾았으니까 여기는 얘에다 1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얘에다 3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3n-2라고 하는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내가 궁금한 게 10번째 항이었으니까 뭐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10 집어넣어서 답 구해주면 되는 거야. 답은 28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잘 봐봐.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얘들아. 봐봐. 더 쉽게도 갈 수 있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 몇 개 차이 난다고? 3개. 3개 차이 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랑 얘도 항 몇 개 차이 나? 3개요. 3개 차이 나. 그럼 여기서 얼마 더 했어? 9 더했지. 여기서 9 더하면 되겠네? 네. 답은 28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돼요. 오케이?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안 찾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스킬들이, 이렇게 하는 그 센스들이 지금은 아직은 처음 배우는 게 좀 부족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요 일반항 주어진 공식이지. 일반항 공식. 여기는 이 공식에 입각해서, 여기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문제 푸는 훈련을 좀 많이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적응이 되고 훈련이 다 됐으면 그때가 이제 시간 줄이기 훈련. 좀 더 등차 수열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지금 완전 기초 과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넘어갑니다. 로그 나온 거 일단 뺄게. 지금 그 우준이는 앞에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을 거야. 그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로그가 나오면 계산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로그 나온 거나 삼각함수 나오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빼버려. 알았지? 지금은 할 시간 없을 것 같아. 그치? 대신에 응교는 해. 그렇죠? 좀 넘어가자. 자, 봐봐. 이제 66번부터 볼게요. 잠깐 쉬었다 갈까? 힘들죠? 잠깐만 쉴게요. 네. 자, 66번 먼저 볼게요. 봐봐. 되게 잘 봐봐. 되게 쉬워. 여기 총 항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A1이라고 써있고 A2라고 써있고 A3으로 써있어서 얘가 첫째 항 같고 얘가 둘째 항 같고 얘가 셋째 항 같다? 네. 그지? 근데 그건 아니야. 그냥 얘 보는 거야.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고 얘가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냥 이 순서대로. 오케이? 그냥 수열, 나열된 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1, 2, 3은 그냥 저 세 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라고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이 총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그리고 이 차이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차이 나겠지. 맞아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는 항수 4개 차이 나는 거야. 맞아? 근데 실제로 몇 차이 나요? 20 차이 나요. 그지? 그럼 공차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4D가 20이었다는 얘기니까 D는 5였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5만큼 추가해봐. 그럼 15가 되는 거. 그럼 5만큼 추가해봐. 20되죠. 5만큼 추가해봐. 25되지? 5만큼 추가하면 30 되는 거 맞죠? 이게 다야. 이 수열의 공차는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넘어가. 자, 보자.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너희가 한번 풀어볼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부터 20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총 항의 대수 총 몇 개일까? 12개겠지. 왜? 안쪽에 10개가 있고 양쪽 끝에 2개가 있으니까 총 12개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를 첫째 항이라고 바라본다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돼요? 12번째 항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 차이가 나요? 11개 차이 나. 근데 실제로는 몇 차이 나? 22 차이 나지. 그러니까 D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괜찮아요? 바로 보이니? 네.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였잖아. 네. 그럼 여기서 2 빼면 되겠네. 너무 쉽겠지. 됐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를 이제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뭘까요? 이걸 내가 다시 B1이라는 수열을 B2라고 바라보고 B3이라고 바라보고 이게 B12라고 이렇게 바라볼게. 그럼 BN이라는 거에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첫 번째 항이고 공차가 2였으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얘는 지금 2N에다가 마이너스 5가 돼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BN이라는 수열이란 말이에요.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요? B11이 궁금한 거지. B11이 궁금한 거지. 맞아? 여기다 11을 집어넣으면 22에서 4 뺀 거니까 답은 1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사실 정석풀이에요. 공차 어떻게 구해요? 공차는 아까 구했듯이 똑같이 구하면 되죠. 그 차이가 총 몇 개 차이?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인스 주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서 다음 보자. 다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맞아? 한번 가보자.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거랑 주어진 거랑 한번 생각해보자. 등차 수열인데 얘 공차도 모르고 지금 첫째 항도 모르고 일반항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 그치? 수학에서 모르는 건 항상 뭐 하는 거냐면 가정하는 거야. 다시 수학에서 모르는 거 뭐 한다고? 가정한다고. 그냥 첫째 항을 A라고 놓고 공차를 D라고 놓고 일반항 한번 세워봐봐. 그냥 A 더하기 N-1 뭐가 되겠어? 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그럼 여기는 요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2D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3배의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4D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배의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8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했어요? 42가 됩니다라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다 좀 정리 좀 한번 해보자. A가 몇 개 있어요? 여기 1개 있고 여기 3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총 6개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2개 있고 여기 12개 있어. 그지? 12개 있고 여기 몇 개 있어? 16개 있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4개가 되고 총 30개가 돼. 30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얘가 지금 얼마라고 준 거야? 42라고 준 거야. 됐어? 그럼 여기도 얘를 내가 나눠볼게요. 6으로 나눠보자. 그럼 A 더하기 뭐가 돼? 5D 이렇게 되면서 얘가 6으로 나누는 거니까 7 되겠죠? 아이고 얘가 뭐네? A6이네. 맞아요? 왜? 아. 근데 6는 거잖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솔직히 모르는 거지. 아니 됐니? 네. 답이 얼마야? 7 되는 거야. 궁금한 게 6이었어.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 하면 됩니다.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일반항이라고.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일반항이라고. 일반항만 알면 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반항 구하려고 가볼게요. 자, 여기 몇 차이 나니? 4 차이 나지? 공차는 4였어. 그럼 AN 일반항 뭐가 될까요? 2 더하기 n-1 4가 될 거예요. 맞아요? 얘는 4n-2가 될 거야. 이게 일반항입니다라고 생각했어. 네. 근데 얘가 뭐가 되고 1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 그럼 여기는 얘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10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4n 이렇게 넘어가고 10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n은 뭐가 되겠어요? n은 20 5점 5가 되니? 네. 됐습니다. 약분하면 저렇게 되죠. 서로 약분하면. 근데 n은 그거보다 큰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의 n 값은 몇이었겠어? 26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겠네. 네. 그지? 저게 다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해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반항. 오케이? 일반항 구해서 거기는 얘가 n번째 항이 지금 뭐보다 100보다 크게 되는 최소의 n 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었던 거다. 처음으로 100을 넘어가는 항이 궁금한 거니까. 이 문제 뜻 이해돼요? 문제 뜻 해석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희들 숙제는 77번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알았죠? 내일까지야.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풀어주세요. 내일 4시에 만나요.